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사 연표에 고구려 발해 지운 중국 원본 임의 편집의 전시 리잔수 방한 전 수정 없이 통째로 철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한 그리고 일본과의 5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한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에서 한국의 고대사를 소개하면서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로 뺀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알자마자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도리어 고구려 문제는 하나의 학술 문제라고 이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되받아쳤죠. 그러나 리잔수 방한 바로 전에 이것은 수정 없이 통째로 철거해 면피용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히 치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국이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지금 리잔수가 한국을 방문했으니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문제가 커질 것에 대비해서 이러한 것을 먼저 차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의 나라와 땅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50일 동안 알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점,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사 연표서 고구려 발해 지운 중국 원본 임의 편집회 전시 리잔스 방문 전 수정 없이 통째로 철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베이징에 자리한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그리고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지난 7월 26일부터 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을 진행하고 있던 중입니다. 오는 10월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중국 국가박물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전시회인 한국 고대사 연표에는 청동기 시대를 고조선으로 그리고 철기 시대를 신라, 백제,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이 한국 고대사를 소개하면서 이중 고구려와 발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연표 아래에 자료 출처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제공이라고 표시하면서 한국의 동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꼴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국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애초 우리 측이 제공한 연표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 연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13일 보도를 통해서 이번 특별전은 제12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 회의의 부석 행사로 7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회의 개최 기간인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시에 앞서 6월 30일 한국사 연표를 제공했으나 중국 측이 임의로 편집해 작성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밝힌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중국 국가박물관에 연표를 제공한 날짜는 6월 30일, 이것을 인지한 날짜는 8월, 9월, 지금 9월이 됐으니까 9월. 자,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고조선, 지금 신라, 백제라고 하면서 이 고구려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통상 정시에 사용되는 자료는 제공한 측의 자료를 성실히 반영하는 것이 원래 국제적 관례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측 태도는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한국중앙박물관은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 지금 제공한 자료인데 37년이라고 해서 고구려 건국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698년이라고 해서 지금 발해의 건국,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 한국 측이 제공했던 자료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처음에는 수정을 완전히 거부했죠.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고구려 문제는 하나의 학술 문제라고 하면서 학술 문제는 학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조작, 이슈화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맞섰던 중국이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한국사의 연표와 함께 전시장에 있던 중국, 일본사의 연표까지, 그래서 한중일 모든 연표까지 모두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리찬수가 한국에 방문한 날, 그날에 맞추어서 제거를 해버린 것이죠. 수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한국과 중국의, 지금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지금 서열 3위, 이러한 사람들이 만날 때 정치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일단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고 한국도 이러한 정치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에서 개최 중인 한중일, 중한일 고대 청동기전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빠진 사실을 전시가 개막되고 50일간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것도 뼈아픕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민감한 고대사 주제를 다루는 전시가 중국 최대 박물관에서 개최됐는데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을 인정했습니다. 중앙박물관도 베이징 국가박물관이 지난 7월 26일 전시를 개막하기 한 달 전쯤인 6월 30일 한국사 연표를 제공했지만 원 자료가 중국 측에 의해 임의로 훼손된 것을 알지 못했고 현장 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음을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또한 중국 측이 문제가 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고구려와 발해를 추가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언제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전시에 사용되는 자료는 제공 기관의 자료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국제적인 관례, 이번 중국 측의 처사는 그야말로 무례함의 극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 교수는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이상 왜곡을 못하도록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당당하게 맞서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은 여전히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하려 했던 역사 왜곡 시도가 진행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역사 공정,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책학술 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중 동북지방을 대상으로 한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부흥했던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의 북방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박물관 논란 이틀 만에 100기라는 기사가 올라왔었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냥 정신 승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50일 동안 파악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향후에도 이 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이 된 한국사 연표 철거는 한국사 연표뿐만 아니라 전시장에 있던 중국, 일본사 연표도 모두 제거해버린 것이로서 중국은 이것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냥 정치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제거해버린 것. 그래서 그들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정하지 않는다. 절대 수정하지 않고 수정할 바에야 아예 치워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의 방문 전 이 일이 벌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고구려 문제는 하나의 학술 문제라고 치부했던 그들은 여전히 수정 없이 이 행사를 계속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이틀 만에 뺐다? 51일 동안 몰랐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논란이 발생된 것이 리잔스 방문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수정 없이 통째로 한국사는 물론 중국 및 일본사 연표까지 처치해버린 것이죠.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구려 영토 및 발해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향후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그들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주에 대해 우리의 영토를 주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리고 평양 이전에 이 땅을 한국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향후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한국사를 그들은 깡그리 무시했고 한국에서 유물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고구려사와 발해사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 입장으로는. 그래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것을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했었고, 실제로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면 이제 만주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장, 이러한 것들도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죠. 이곳을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고려시대도 고려만 하고 이 위에를 지배했던 발해의 역사까지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향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